네, 안녕하세요. 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상담이 함께 두산로보틱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대비 거래대금이 151% 증가를 했고요. 주가는 3% 상승을 그리면서 7만 원대 가격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큰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두산로보틱스 앞으로 500%, 1000%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 3% 상승은 간에 기별도 안 간다. 네, 저도 공감을 하지만 앞으로 그런 큰 상승을 예견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캔들이라면 반드시 들어봐야겠죠. 오늘 캔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오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증시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알고 보면 우리 두산로보틱스에게 매우 큰 호재다. 놀랍게도 말이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 관세 정책이 다시 한번 로보틱스의 주가 상승을 벌써부터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큰 기대가 되는 내용이고 오직 상담이 주식TV에서만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만 하겠죠. 정말로 우리 주주분들 이 두산로보틱스의 주가 상승 합병의 성공을 마음속으로 많이들 염원하실 겁니다. 저 역시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두산로보틱스가 얼마나 좋은 기업이고 이 합병가액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은 주주에게 좋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을지는 몰라도 그 단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도록 우리 영상 좋아요와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은 관세 정책에 대한 모멘텀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건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3% 상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구분을 제가 해드릴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우선은 로보틱스의 주가가 이제 음봉을 만났다가 그죠? 로보틱스의 주가 음봉이 한번 터졌다가 주가 조정을 받는데 제가 최근에도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려고 방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 가족방과 영상에서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오늘 3%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어쨌든 이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점도 낮아지고 있지만 보통 이런 고점이 낮아지는 저점이 높아지는 이러한 쐐기형 삼각 수렴 형태는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나타났을 땐 정말 큰 이슈가 등장하면서 주가가 정말 탄력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특성이 또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재밌는 사실은 이제 3% 상승을 그릴 때 두산로보틱스의 개별적인 움직임도 지금 너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나 시장 대비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코스닥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보틱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거래대금이 151% 상승을 하면서 7만 원대를 회귀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자,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 뜨겁게 움직이는 섹터가 또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에요. 자, 인공지능이 지금 보시면은 실시간 검색 순위에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한글과 컴퓨터 온통 도배가 됐습니다. 심지어 네이버의 주가도 올랐죠. 그만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더 같이 챙겨보셔야 되는 게 자세히 보면은 이제 뭐 2차전지 소재주라든지 반도체 종목들이 전부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AI 관련주가 시장이 떨어져도 가고 있다. 근데 두산로보틱스가 올라간다? 다른 로봇 기업들은 어떨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8.9%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나 거래대금이 630% 전일 대비 늘어난 모습이고요. 유진로봇, 유진로봇도 지금 1%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협동 로봇과 인간형 로봇, 이 양대 끝판왕이라 불리는 이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특징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주가가 뭐 다른 종목들처럼 기술적 반등만 나온 게 아니라 전일 대비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런 흐름이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정책도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대응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말로만 대응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트소프트 주가 상한가 갈 때 그때 접근하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겠죠. 급등을 할 때 이슈가 나올 때. 그러나
이슈가 나오기 전에 차트가 먼저 뉴스를 부른다고요. 이스트소프트 제가 11월 15일에 이미 시세 분출을 해드렸고 오늘 11월 27일 백악관 AI 차르 모멘텀이 나왔어요. 백악관 AI 차르. 제가 지난 11월 15일, 자 11월 15일이죠. 이때 여러분들에게 추후에 큰 시세를 만들어낼 차트입니다 라고 제가 관정으로 반드시 넣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스트소프트 이 차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방에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상방의 매물대가 여기까지 많이 열려있다 라는 말씀을 17,000원대에서 드렸어요.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고 상방으로 많이 열려있으니까 보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가 크게 올랐죠. 두산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시세를 낼 차트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제로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 들어갈 건데 핵심은 이거죠.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때 로봇도 함께 움직인다. 역시나 인공지능과 로봇은 하나다. 젠스당도 말을 했죠. 인공지능의 다음 물결은 로봇이다. 테슬라도 로봇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세 정책을 주목하는 거죠. 자, 중요한 내용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절대로 영상 중간에 끄시면 안 돼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보셨듯이 이슈가 터질 때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트소프트도 제가 뭐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서 그런 건 아니겠죠. 시장에 흘러가는 이런 흐름과 시장의 트렌드, 이런 돈의 흐름이 어디에 주목을 하는지, 그리고 정책이 어디를 주목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 분석도 정말 치밀하게 또 해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오늘만 이런 종목들을 잡아낸 건 아니죠. 굉장히 여러 차례 제가 수없이도 보여드렸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두산 로보, 자 합병, 자 두산 합병 네 글자 꼭 보내놓으시길 바랄게요. 그죠? 정말 많은 분들이 저로 인해서 수익 보시길 바라지만 정말 실질적인 대응을 받으셔야 언제 담아야 되는지,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스트소프트 이런 종목들 지금 올라가는 거 남의 종목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제게 문자 남기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두산로보틱스 기다리면서도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런 것들이라도 챙겨가면서 재미를 보면서 기다려야겠죠. 그죠? 자, 관세 정책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요게 굉장히 재밌는데 어떤 거냐면 트럼프가 말을 합니다. 야, 이거 불법 이민자 너무 심각하다. 그들이 와서 미국에 마약을 유통하고 나는 이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길거리에서 마약이 버젓이 유통이 되고 그런 범죄 은닉 자금들이 또 그죠? 여러 이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또 사용이 되고 그죠? 세금도 매길 수가 없고. 근데 저는 이건 표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멕시코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문제를 계속 이 멕시코의 마약 범죄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중국 업체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서 미국의 우회 수출 경로로 이용을 해요. 최근에 관세 정책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GM이라든지 그죠? 포드라든지 스텔란티스라든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관세 정책이 무슨 상관일까? 그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하락을 했는가? 바로 중국 업체들 혹은 이제 멕시코에 하청 업체를 두고 있는 그죠? 이 부품을 공급받는 수단이 멕시코가 컸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국이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해왔다라는 거죠. 왜? 지금 사실상 중국에서 공장 돌리는 것보다 멕시코가 훨씬 더 싸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멕시코를 때린 것도 중국 때문이다라는 거죠. 멕시코에서 저렴하게 생산을 해서 미국에 공급하고 있던 기업들이 야 이거 관세 정책 때문에 또 단가가 올라가겠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이 부품들 공급받는 것들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가격을 내릴 수는 없겠죠. 또다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생산의 효율성입니다.
그럼 이걸 어떤 걸로 대체할 것인가? 라는 것을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너무 속상한 게 망상이 아니라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글로벌하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말이죠. 스마트 팩토리의 대명사. 그리고 뭐 BMW, 뭐 혼다, 현대차 전부 다 지금 로봇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산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이 로봇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근데 봤더니 그죠? 테슬라 측은 로봇의 팔 밀도를 높여서 자동화율을 끌어올렸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현재 이 테슬라 자동차를 생산할 때 차량의 뼈대라든지 뭐 도색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공정들이 모두 로봇이 하고 있죠. 자, 보시면 기가팩토리 투어에 참여한 중국 기자들,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 가동률 최대다. 모델 Y가 30초에 한 대씩 생산되고 있었다. 엄청난 생산 능력이죠. 근데 인건비가 요거 봐.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건비가 비쌀까요? 이 로봇이 비쌀까요? 로봇이 현저하게 저렴합니다. 인건비가 훨씬 비싸요, 미국은. 그쵸? 이미 이게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 그리고 정책 터지면서, 그죠? 관세 정책이 터지면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하면서 야, 너 다 지켜보고 있어. 너 우회해서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안 돼. 야, 근데 나는 중국 업체랑 관련은 없어. 나 그냥 멕시코 인건비가 싸서 공장 지어놓은 건데 필요 없어. 몰라. 관세 부과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생산의 효율성을 또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 트럼프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이 정책은 명확해 보인다. 미국의 자주, 그죠? 미국의 우선주의에 완전히 입각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수많은 첨단 제조 공장들을 미국에 불러오려고 한다. 들어보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네. 또 테슬라가 이 로봇을 기가 막히게 생산단지에 적용을 했다. 트렌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바보가 이걸 안 따라가겠어요. 미국이 그렇게 정책을 정하고 있고, 세계에서 유명한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이 제조 공장들을 로봇을 통해서 어떻게 자동화를 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정책이 시작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이 협동 로봇의 업황 너무나 밝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업황이 좋아졌을 때 경쟁력을 갖춰놔야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로보틱스의 반등 시나리오는 수많은 정책 중에 오늘 하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간략하게 말이죠. 정책을 바탕으로 협동 로봇의 업황이 좋아지고,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실적을 주목하는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주가가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합병은 추후에 이 경쟁력을 갖춘 기업, 실적이란 이 모멘텀 강력하게 지니기 위해서 또 필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자, 우리 합병 찬성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 딱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합병이 좀 먼저 나온 거죠. 이 다가오는 업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룹이 경쟁력을 갖추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산 로보틱스 밥캣과 로보틱스의 시너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협동 로봇을 혼자서 팔 때와 두산 밥캣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업망 네트워크 고객사를 활용해서 지게차와 함께 팔레타이징을 함께 크로스셀링을 하게 됐을 때는 협동 로봇 업황이 좋아졌을 때 당연히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멕시코에 있던 이런 제조 공장들, 그죠? 혹은 뭐 미국에 있는 제조 공장들 전부가 뭐예요? 관세든 뭐든 관세가 너무 비싸니까 로봇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야, 이거는 미국의 공장 지어봤더니 인건비 너무 비싸니까 또 뭐예요? 로봇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제조 현장에서 지게차 로봇과 팔레타이징 로봇 거의 웬만하면 같이 쓰거든요. 그죠? 일석이조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면 밥캣 지게차 매출, 이게 협동 로봇 팔레타이징 매출로 될 수 있다는 거고, 성장하는 팔레타이징 로봇의 매출로 인해서 지게차 장악력도 올라갈 수 있고, 일석이조입니다, 둘 다. 그쵸? 이런 걸 생각하면은 로보틱스의 주가 굉장히 저렴한 거죠. 앞으로 다가올 찬란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면은
시장을 주도하는 그죠? 정책주, 그다음에 업황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순으로 로보틱스의 주가가 신고가, 그죠? 우상향 랠리를 보여줄 거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두산 로보틱스의 현재 차트는 두산이 과거에 7만 원 찍었을 당시, 그죠? 오르다가 갑자기 밀어버리고 72,100원 찍었는데 주가가 26만 원까지 올라버려요. 이때 두산 차트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 차트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올라가다가 갑자기 뺐는데 자리 잡으면서 정말 지금 최근 심상치 않은 이슈가 나오고 있고 쭉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그죠? 네, 두산 로보틱스 기회입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꼭 문자 010-4469-6279 여기로 남겨놓으시고요. 저는 상담님 소통방 입장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고요. 그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텔레그램에 요청을 하시고 텔레그램 닉네임 제게 남겨놓으시면은 입장을 요청하신 닉네임과 문자 남기신 닉네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승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